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복합 위험에 대비해 3단계 비상계획을 가동합니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165조 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합니다. 중국 서비스업 경기가 춘제, 설을 앞두고 크게 개선됐습니다. 12월 지수는 56으로 전달보다 6.3포인트 급등하며 한 달 만에 다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장중 주가 110만 원 이상을 터치하며 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 수익 비율이 2010년 실적과 대비했을 때 100배를 넘었습니다. 장중에는 CJ 오쇼핑을 누르고 셀트리온과 다음에 이어 시총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임진년 새해, 그러나 둘째 날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새 첫날이었는데요. 겨우겨우 유가증권 시장은 플러스 마감을 하면서 강보합권 눈치보다 끝이 났었죠. 그런데 독일과 중국 지표가 밤새 좋았다라는 호조 소식이 들린 덕분입니다. 오늘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듯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 2천억 이상씩 꽤 높은 강도로 쌍끌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일까요?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강력히 매수해준 덕분에 프로그램 쪽의 매수 우위가 8천억 넘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의 긴 양봉이 인상적인 날, 삼성전자가 110만 원 주가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네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했죠. 독일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국내 시장도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월 3일 코스피 현재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훈풍에 2%대 급등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47% 상승한 1871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0포인트 오른 1846선에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달리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8천억 원 넘게 대량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해 현재는 1870선에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871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외국인 역시 2천억 원, 2,044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8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나흘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1.33% 상승한 513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509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요, 개인이 연일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현재는 510선을 탈환하고 513선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이 18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소폭 매도 우위를 달리고 있고요. 외국인도 72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유럽 경기 지표 호전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5원 60전 하락한 1,1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155원에 개장한 환율은 유럽발 호재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영향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150원 선을 등락하면서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10만 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109만 3천 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에 이내 11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지만 101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자동차주도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이들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21만 1,500원에, 현대모비스가 30만 2,500원에, 기아차가 6만 7,8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3인방도 외국계와 프로그램 순매수 덕에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2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4만 1,300원에, KB금융은 3만 7,25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동반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현재 14만 9,500원에, S-오일이 10만 4,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이틀 연속 상한가 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전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16만 7,2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15만 9,3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 상승했네요. 2만 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0.45%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K 브로드밴드는 1% 상승하면서 3,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S는 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0.74% 강보합권에서 현재 2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옆나라 분위기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오늘까지 휴장인데요. 대만과 홍콩 증시 역시 우리와 비슷한 폭으로 2% 안팎의 급등을 하고 있군요. 더 중요한 국내 증시 상승 원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으로 가보죠. 김영렬 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역시도 의외로 새해 둘째 날 강하군요. 특별한 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어제의 상황과 정반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유럽 제조위기 문제가 어떻게 크게 바뀐 부분은 아니지만 새해 첫날부터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여왔고 이런 부분 등이 국내 수급에 다소 좀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시장이 강한 오름세를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차익과 비차익을 중심으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어떤 시장의 견인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주요 업종별로는 낙폭이 컸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 센티먼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이 현재까지 시장 동향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네, 특별히 영국은 휴장이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열린 나라에 한해서는 급등해서 새해 첫날을 맞이했더군요. 이제 국채 만기는 이탈리아 또 중심으로 해서 픽스 국가 돌아오고 신평사들은 노려보고 있고 1월에도 유럽 재정 이슈는 계속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 올 한 해 유럽 제조위기는 한 수 지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다소 좀 좋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현재 제조위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 등이 현재 진행된다라면 결국 주요국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만기도래 채권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약 64%가 집중되어 있고 이중 또 이탈리아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재정위기가 꼭 시장에 도움만을 주지는 않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반기까지의 어떤 고비만 넘기게 된다라면 연간 기준으로 2013년의 만기도래 채권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서 약 20% 이상 급감하기 때문에 상반기만 잘 버텼을 때 어떤 재정위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 요인 등도 분명히 강하다라는 점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어떤 릴레이 강등과 관련된 어떤 이런 악재도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이 유럽연합의 어떤 결속력을 이끌어낼 경우에 오히려 좀 더 파격적인 어떤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다뤄질 수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1월 한 달간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올 상반기에 유럽과 관련된 악재가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수위가 1월보다는 2월이나 3월 정도 이 1분기 후반부 중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상황을 대비해 나가면서 이달의 어떤 전략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 보여집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쓴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제는 IT만 좀 돋보여서 얄밉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말씀하신 낙폭과대주까지 좀 업종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일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또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마감 전략 짜주시죠. 네, 우선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면 단지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업황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만큼 낙폭이 컸었고 이 과정에서의 어떤 매물 공백 현상이 오늘과 같은 수급 개선에 대한 어떤 효과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실적과 견주어서 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적용한 어떤 업종에 대한 발굴 과정은 IT, 자동차 그리고 증권 업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업종들의 경우는 우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성격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해서 코스닥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1월 전반적인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이 과정에서의 어떤 시장 심리가 개선된다라면 오히려 코스닥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별주 플레이는 시장에서 좀 더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가 늘어났었을 때 어떤 탄력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분류 작업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향후에 오늘은 조금 특수하게 코스피가 눌려서 좀 많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닥이 앞으로는 조금 수익률 게임에서 좋을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 부분 좀 정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해서 보면 추가적으로 1900선 이상에서의 지수 형성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라면 결국 현재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는 정말 단기적인 투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추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고민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시장에서 어떤 선호되는 대선 관련 테마주라든지 이런 다소 좀 펀더멘탈과 빗겨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정말 한시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라 보여집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도 코스닥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낼 때 어떤 매기에 대한 순환 과정은 IT 장비와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게임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이 세 그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순환 매기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런 과정은 올 상반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가 우리 기업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용이 크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이런 세 그룹을 그준한 어떤 순환 매기를 활용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낙폭과대 대형주는 좀 현금화하는 것이 나을 듯도 싶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순환매를 이용한 전략이 낫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딱 1870에 걸려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오은호색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SK증권으로 역시 먼저 둘러볼까요? 김민수 차장님, 추세 저항 안착 이후에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 1850선을 넘어선 지금이죠. 낙폭 과대주 중심의 접근. 최종대 차장님은요, 1월 효과를 기대하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 주문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김영렬 팀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하신 듯합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 유로존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염두에 두면서 강등 시기에 오히려 저감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현금화에 좀 주력하자. 오늘 개인들 많이 현금화시키고 있죠.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따라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증권 마포지점의 이승태 과장님은 1850포인트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박스권 대응이니까요. 1800에서 1900포인트 박스권을 잡으시는 것 같고 업종 순환매를 예상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아까 낙폭 과대주 중심 접근 얘기하셨는데 은행과 건설, 화학업종이 들어가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중소형주 관심 얘기하셨는데 섹터로는 IT가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운수장비, 철강, 바이오 유통 섹터도 보이네요. 신수영 대표님은 IT와 중국 관련주, 타이어, 항공까지 언급하고 계신데 항공은 IT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심 업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 언급하고 계신데 일단 지수는 추가 상승의 비트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승태 과장님은 IT 업종 대표 종목 어제도 1등주만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들했지만 오늘 다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 1월 효과 있다 쪽에 의견 주시고 중소형주 관심 갖자라고 하신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라든가 새해 첫날 오늘 같은 강한 반등세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웬일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연말에 랠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연초에 그 랠리를 좀 받아서 좀 이어가는 것 같고요. 또 때마침 또 독일 및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프로그램 매수 및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좀 나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등 주요 증시가 10년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국내 코스피는 갭상승 출발하였고요. 승합보다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시각 현재 약 43포인트 상승한 1870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공격적으로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어서 선물 지시대로 저항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저항권으로 생각했던 233선을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로 가뿐히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금일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부터 이어진 미국 소비 진작 및 경제 지표 개선 소식에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표 개선 소식은 단기적으로 강한 자신감 있는 매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대를 가뿐히 돌파했다는 의미는 다음 전고점인 1925포인트까지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선물옵션 지수 가격은 252 정도가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의 목표 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왜 다음 주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의 한두 번 정도는 확대 가능성이 있겠지만서도 현재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를 보면은 매수 및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된 상황에서 다 서운했던 연말 랠리가 연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개인들은 유로존의 재정 위기와 위기에 대한 계속 진행 중을 인식하고 있고 2월 초 시작된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 만기 롤오버 부담과 프랑스 및 독일의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뉴스로 일부 경계심을 가지고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도 개인도 약 8천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략이 궁금합니다. 앞서서 애널리스트는 1900을 좀 어렵게 보고 코스닥 쪽이 낮다, 중소형주 관심을 얘기했는데 1월 효과를 말씀하시면서도 중소형주 아까 전략을 좀 중심으로 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 오늘 파는 전략이 맞는 겁니까? 유럽을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1월 효과와 함께 이제 대형주 매도 부분의 전략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율 배반적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행적으로 개인들에게 매도의 기회를 줘서 참 다행스러운 장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상승장을 이용해서 연말부터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으로 수량을 늘려왔던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씩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 대형주 분할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업종 중에선 과대 낙폭을 했던 화학주와 정유업종이 금일 상승풍이 좋았는데요.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현금화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는 작년 말부터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공격적인 긴축 완화보다는 속도전에 들어간 긴축 완화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긴축 완화는 하되 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강약을 조절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또 IT 업종 중에서 지난 12월 중순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반도체 및 TV 관련 종목들이 전일 금일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전자를 추천했었는데요.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 반전으로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있고요. 연초에 또 기관의 IT 업종 매수와 함께 힘차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쟁 업체인 엘피다 등이 상황이 점점 나빠질수록 국내 반도체 기업들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계속하고 있을 전망입니다. 또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연말 소비 확대와 올해 예정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유로 2012와 런던 올림픽은 IT 업종, 특히 TV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LG전자 등의 관련 업종의 강세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즉 1분기 동안 소폭 등락은 거듭하겠지만서도 IT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은 IT 업종의 비중이 지난해 말 12%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과거의 어떤 예로 보면은 31%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좀 참고 사항입니다. 또 과거 외국인 주도하에 강세와는 달리 지금은 국내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기술적인 면에서 큰 흐름은 우상향이나 상반기의 속도 둔화 가능성은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으로 높으나 실질적인 매력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코스피의 주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전략으로 갖고 가자 합니다. 철강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폭도전에 진입한 만큼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자동차 업종과 함께 홀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는 전략으로 좀 업종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중소형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사례에도 보면 1월달, 2월달 유난히 중소형 업종들이 강세가 이어졌고요. 연초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 뉴스가 나오면 중소형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월 효과는 주로 중소형주에 집중되어 나타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같은 의견으로 중소형 업종의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추천을 했었던 호텔 신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고 현대 그린푸드는 상승 후 단기 조정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바이오 업종 중에서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및 제품 상용화 기대감이 있는 일부 종목들이 강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으로는 젠백스와 센트리올입니다. 젠백스는 차세대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췌장암 치료 효과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소개되면서 높게 평가 중인데요. 목표가는 1차로 48,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 종목으로 센트리올 있겠는데요. 코스닥 바이오 시밀러 대표 주자로서 최근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또 JP모건의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자금 확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목표가는 젠백스와 함께 48,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 및 관심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바이오 쪽의 순환매도 김영윤 팀장님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종목을 젠백스와 셀트리온이라고 정확하게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삼성전자와 비삼성전자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IT주에. 그런데 그런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는 금요일 날 빠르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을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IT 전반적인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런지,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런지 IT 그 주 매매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앵커분께서 IT 종목,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괄되게 삼성전자는 100만 원대에 대한 안착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살아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좀 낮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된 후면 이제 저는 실적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겠지만서도 시장의 반응은 4분기보다도 좀 높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교롭게 때에 맞춰서 지금 이제 연초 랠리가 시작을 했고 또 다음 주에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상황에서는 일부 삼성전자의 주가에 조금 거품이 이제 좀 끼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선물 옵션일 만기를 중심으로 대형주에 대한 현금화와 같이 한번 삼성전자도 한 번쯤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100만 원 밑으로는 안 가지만 지금은 약간의 버블이 끼어있는 주가를 보인다. 역시 삼성전자도 예외 없이 부분 현금화, 전반적으로 대형주 부분 현금화, 특별히 화학과 정유 섹터에 대해서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쪽 매수.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10,000개억 넘게 선물을 강력히 순매수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적 분석 들어볼 텐데요. 한맥투자증권 전략 PB팀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변지환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뵙는 날 선물 쪽에 강력하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 121선도 200 지수 선물 쪽은 뚫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전에 해외장부터 살펴보면요. 예. 전에 미국장이 휴장을 했죠.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은 영국을 제외한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유로존 PMI 지수가 호전되면서 유럽 주요국은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급등을 하였고 중국과 일본이 어제에 이어 휴장인 오늘 아시아장은 유럽의 급등 소식에 상승 출발하였죠. 오늘 우리 장은 시가부터 상승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지속된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는 오후 들어 1만 계약을 넘어섰고요. 이로 인해 시장 베이시스는 전일 대비 1포인트 이상 상승을 장중 내내 보여주었고
특히 장중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전된 시장 베이시스를 때문에 8,000억을 상회하는 프로그램 순 매수를 유발하였고 지수를 급등시켰습니다. 또 현물 쪽에서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 주체가 현물을 매수하여 지수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전형적인 원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장 시가가 242.25로 전일 종가 대비 3포인트 갭상승 출발하는데 이 자리가 좀 되게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박스권을 상향 이탈하는 자리이면서 12월 7일 고점부터 최근 삼각수렴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120선 돌파 후에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그 연말 배당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1월 특별히 초반에는 많이 청산된다고들 하던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 나오기 전에 평균적으로 1월 달 프로그램은 한 1조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된 적이 많았다. 이런 평가도 들어봤었거든요. 그럼 오늘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1월 쭉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장을 좀 도와줄까요? 아직까지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요. 네.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됐고 여전히 지수는 오늘 급등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유로존 리스크도 해소된 게 없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 시장 베이스 추이를 계속 주목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로 베이시스 아래로 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도 조단위 청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 베이시스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해주신 대로 정통적으로 1월에는 대형주 약세와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많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마이너스가 달리는 쪽으로 급격히 바뀌는지 여부도 꼭 체크해보라는 말씀 잘 전해드렸습니다. 또 만기 이전에 또 한번 저희가 선물 쪽 분석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하네요. 1870, 코스닥은 513포인트. 이번엔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핫앤콜드 코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별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최병곤 전문위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조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쪽으로 전략을 짜주셨는데 오늘 개인들이 진짜 많이 팔아요. 8,500억 넘게 매도하는데 오늘 전략은요? 예, 오늘도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략 자체가 현재로서는 무조건 폭락이 나온다, 상황이 무조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을 때 그때 주식에 대해서 좀 추세가 약한 주식들은 정리 타이밍을 좀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그동안 좀 침체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할 기회가 좀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별주들 저가 매수를 해도 충분히 대형주를 사는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탄력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점을 오늘 반등을 했더라도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110만 원 장중이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한 날인데 그 밖에 어떤 종목이 또 많이 오르고 있는지 그중에 혹시 오늘 좀 현금화 시키면 좋을 법한 종목까지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핫 종목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일단 핫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상승세를 전체적으로 타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상승을 하는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사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금 SK컴즈가 오늘 반등 포인트를 강하게 잡고 있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은 역시 그동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졌던 주가가 모처럼 만에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전 시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계속 지속되고 유지가 된다면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서 진입을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진행이라든지 모레 정도의 진행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는 이지가 있는데요. 역시 오늘 그 박근혜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이 가장 돋보입니다. 이지는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주가의 상승은 참 우리가 들어보면은 실수를 머금지 못할 만큼 좀 어이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도 역시 신문 기사 하나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 이 부분도 오늘 박근혜 관련주가 오르는 것도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얘기를 좀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승을 한다라고 지금 배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납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기 때문에 뭐 무모한 투자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묻지마 투자보다는 강한 추세의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화학주입니다. 화학이나 정유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강한 편인데요. 사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SK이노베이션인데 이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잠깐 반등을 했지만은 다시 떨어지면서 이중 바닥을 잡는 형태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낙폭이 워낙 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면서 오늘 이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 진행이 나오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대응을 좀 타이밍을 찾아가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정유주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상승이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로 연속 상승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좀 거치셔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또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시세 자체가 연속되지 않으면은 상승이 잠깐 나왔다가 또 다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입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물렸던 종목들이 있으면 반등 줄 때 아니면 수익 발생 종목도 괜찮습니다. 반등 줄 때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하고 나머지를 좀 추이를 보자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오늘 특히나 코스피는 강력하게 오르고 있는데도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콜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선 뭐 가장 먼저 이제 어제 상승이 좋았던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인포피아입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의 상승은 어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이 나왔고 장중에 4% 가까운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코스닥 종목이나 그 전체 종목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고요. 개인들이 지금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묻지마식의 투자가 많아진다는 게 역시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신용 비율이 11%에 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하루 거래량의 거의 한 80~90%가 외상 거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는 조정을 줄 때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주가가 하락을 타는 것도 역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약 개발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영진약품 있습니다. 영진약품은 오늘 조정이 장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기존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이 나올 때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제가 1,820원 제시해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격이 좀 더 내려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050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650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진해운이 있는데요. 지금은 플러스 전환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콜드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그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올린다면은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목표치인 13,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밀어내 버린다면 아무래도 좀 약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영진약품은 조정 시 매수 관점 목표가에 한 2,000원 약간 웃도는 가격까지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뉴욕 증시 없이도 오늘 2.4%나 급등하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시 36분, 곧 있으면 닫히게 될 텐데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도 좋고 새해 이튿날 1월 효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상승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폭 확대를 하면서 지금 1870선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략 후강 양상으로 전일의 보합권 흐름을 뒤로 하면서 전 업종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업을 위시한 운수 창고 업종이 지수 상승 강하게 이끄는 가운데 전일에 이어서 IT 업종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은 반대로 뒤바뀌어서 네. 코스피 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살펴봤을 때 개인을 제외한 주요 매수 주체인 외인,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 랠리 자체는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1월 효과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900을 볼 수 있다 쪽의 얘기로도 들려요. 지금 1,870 정도인데요. 네, 지금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측면이 네. 일단 지난 두 차례 고점을 기록하였던 121선의 저항이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따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을 전략으로. 하면서 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변수들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급등을 예상치 못했던 것이 뉴욕도 쉬고 영국도 쉬고 기껏 독일, 프랑스 정도가 열리는데 뭐 있겠냐 싶었지만 몇몇 지표가 좋아서 이런 또 상승세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밤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향후 일주일 정도. 네, 추가적인 이제 지표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 일단 유로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주요 신평사들의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네. 이미 전월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시장이 크게 이제 짓누르는 하나의 요인, 악재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잠재 악재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4일 PMI 서비스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5일 드디어 이제 메르켈 총리가 휴가 복귀를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이 어찌됐든 늦은 연말 랠리를 하나 원인으로서 제기될 정도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스탠스 자체가 중요한데요. 9일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회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상회담 논의 전에 이런 그 정책적 스탠스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 측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ECB라든지 ECB 역할 확대 방안 또는 이제 유로본드 발행에 관한 그 메르켈 총리의 입장 선회 여부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미국 측은 이제 제조업 지수에서 4일 11월 제조업 수주 지표 그리고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 이 제조업 관련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매주 목요일 이렇게 나오지만 주간 신규 실업조당 청구 건수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은 또 이번 주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그러니까 한 토요일 오전 정도 새벽에 뉴스 뒤지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금요일쯤에 빠르면 나올 수 있다면서 국내 증시 일정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일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업계 컨센서스 따지면 한 4조 7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회성 이익 감안을 했을 때 일부는 5조 이상 크게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됐든 전일과 금일에 이어서 IT 업종 강한 상승세의 어찌됐든
원동력으로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해 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정책 일정 중에 4일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발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정책 테마주죠. 안철수 관련해 가지고 네. 안철수 재단 계획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총선과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연장선상에서 중요 일정으로서 파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개가 되는데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사상 최고가를 삼성전자가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강세지만 여기는 네. 또 낙폭과대주 올라오는 것들도 섞여 있어서 낙폭과대 대형주는 이 정도에서 팔자 하는 얘기가 오늘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추세적으로 또 1월 달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낮다고들 하는데 공감하시는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월 달은 대형주 대비해서 1, 2월 달은 아무래도 지난 20년간의 지표를 보더라도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 강한 그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관련해서 중소형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일에 이어서 IT 업종 자체가 지금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강세는 주중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시작 발표를 앞두고 프리어닝 시즌을 맞아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하나의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지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되는 업종 자체가 IT 업종과 그리고 피팅 업체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런 IT 업종의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월이 되면 보통 이제 바이사이드 쪽인 투신권이라든지 자산 운용사 측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하게 되는데요. 전일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죠. 이런 그 IT 업종의 네. 강한 상승세,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재편이 전년에 이어져서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진다는 측면이 아무래도 IT주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삼성전자의 신고가 경신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운데 이런 IT 업종 내에서 업종 내 순환매 그러니까 업종 내 온기 확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그런 여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IT 이런 부품주에 관해서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STS 반도체나 유진테크, 원익 IPS, 고형, 실리콘웍스, AP 시스템 등 이런 IT 부품주 이런 부분은 매수 후보군으로 놓고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매입 타이밍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미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시면서 향후 눌림을 줄 때 눌림 매입 시점에 한번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일정 부분 지수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지난 두 차례의 고점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그런 121선을 지금 진입 여부 거기에 대해서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도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월 말에 기록을 했죠. 121선 1차적으로 한번 맞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 연말 랠리 기대감 그리고 미국 지표 호조에 따라서 지금 121선은 지금 이쪽에서 한번 지지 나왔었는데요. 이쪽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도전 국면에 있는데 이 돌파 여부 자체가 아주 네. 강한 주요 관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네, 코스피로는 1880 넘는지부터 일단 보자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어쨌거나 컨비네이션 조합이 IT 중소형주로 전략이 좀 모아지는데 아까 몇몇 종목을 언급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매 시점을 알려주시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요. 어떤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이 종에서 저는 이제 원익 IPS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태양광셀 증착 장비 제조 전공유 업체로 매출처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사에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구체적인 전략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이런 외국인의 비중을 한번 보시면 현재 4%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7.3%까지 무려 3.3% 거의 한 2배 이상 이렇게 늘린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 증시에서
대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추가적으로 편입했다는 것 아마 긍정적으로 올해를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한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번 주봉상 보더라도 주봉상 지금 크게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재상승하는 국면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상승폭 대비 61.8%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중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봉상 보더라도 이중저점 돌파 형성 이후에 지금 9,000원 선에서 지지를 형성하면서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수 자체가 121선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한 관점에서 눌림 매입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손절은 9,000원 정도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9,000원 바로 밑단인 8,900원으로 바로 잡고 접근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은 11,500원 선 이 정도 부분 한번 접근하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매입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입가 측면에서 한번 21선 눌림이 나왔을 때 목표 매수가 9,700원 선에서 한번 매입하시면 가격대로도 큰 부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은 11,100원이라서 조금 눌림목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 관심 종목이었고 이전 포트 한번 보면서 AS 받아보죠. 자, 세 종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창윤 대리의 기존 포트예요. 대한생명 재진입했던 종목이고 삼성전기, 현대홈쇼핑 각 30, 20, 20% 비율로 들어가 있었군요. 자, 삼성전기는 안타깝게도 LED 헐값 매각 이슈 나오면서 손절 터치했는데 그 이후로 전량 매도하겠다는 의견이시고 대한생명과 현대홈쇼핑은 그대로 홀딩. AS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일전에 한번 제가 손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ED 헐값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개별적 악재로 지금 손절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매매 원칙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보시면 좋으실 종목이 대한생명입니다.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매매 포인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히 기관의 수급 자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 자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홈쇼핑입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10만 7천원 선에서 눌림 매입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선 닫고 지금 눌림 매입 자체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고점 부분인 14만 원 선까지는 한번 열려 있으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삼성전기 빼겠다는 얘기인데요.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삼성전기가 손절 터치에서 빠지게 됐고요. 오늘 신규 종목으로 원익 IPS가 같은 비율로 들어가서 현금 비중은 변함이 없습니다. 30%. 원익 IPS, IT 중소형주가 답이다 하셨고요.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21선 눌림 매입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본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긴급 쪽지가 와서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2차 전지 테마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ETI 10%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민종화 차장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를 5,000원에서 어제 이 시간 5,200원으로 올려달라 쪽지 주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5,600원까지로 상향하시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의견이었고요. 5,200원에서 다시 한번 5,600원까지 상향 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장중에 5,400원까지 가는 강한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이상 우리 ETI 긴급 AS 쪽지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 짜주셨던 박창윤 대리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 48분입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